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밤 10시 41분입니다. 한국장 마감하고 미국장 시작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은 일단 당연히 뭐 다 하락 마감했으니까, 주요 지수들 하락 마감했으니까 당연히 풋옵션이 살아나고, 매수하고 매도하가 싸워서 누가 이겼죠? 매도가 이긴 거예요. 매도가 이긴 거고, 당연히 뭐 일단은 이 정도쯤 보여줬으면은 뭐 추세가 좀 돌아서지 않았냐라고 뭐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요즘 상황이 워낙 그 돈의 힘으로 뭐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막 쳐올리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솔직히 막 추세 전환 됐습니다라고 막 세게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런 얘기는 조금 넣어두고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보시면 선물 보시면은 지지선이 좀 많습니다. 선물은 그래요. 아까 아침에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지지선이 별로 없는데 선물은 보시면 지지선이 나름 빽빽하게 있어요. 오늘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부분이 지지선에 하나 걸려서 올라온 거거든요. 물론 장중에는 장중에는 그 하향 돌파도 했었지만은 일단은 지지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일단 51.5 정도 레벨에서는 이거는 일단 이 종가상으로 이 밑으로 내려와야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꺾였다라고 이야기를 뭐 그때쯤은 좀 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유동성으로 쳐 올리니까, 워낙 추세가 강한 상황이니까 평상시 같으면 큰 소리 쳤겠지만 추세 전환됐다고. 근데 일단 조금만 더 며칠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쪽을 뭐 봐도 그래요. 옵션 쪽을 봐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차월물 콜옵션, 아니 참 차월물 풋옵션인데, 차월물 풋옵션 보시면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저점 지지력 보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일단 무려 3거래일이나 이렇게 안 죽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나 좀 살아나 볼 거야 라는 어떤 의미 있는 신호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워낙 유동성으로 쳐올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3일 동안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약간 저도 쫄리긴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어쨌든 그래서 3거래일 동안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추세적으로 선물이 더 빠지고 뭐 그럴지는, 얘가 이제 3거래일 동안 지금 일단 어떤 발판을 만들었으니까 이 발판을 잘 지키는지, 자,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지금 이제 슬슬 빠지는 추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다면은 아마 내일도 콜옵션은 약할 겁니다. 콜옵션은 일단 죽어가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콜옵션의 본격적인 어떤 강력한 매도 세력이 나타난 거는 언제다? 5월 4일이다. 5월 4일 폭락으로 인해서 보시면은 이 차월물인데요. 차월물이라 차트가 좀 띄엄띄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콜옵션의 추세, 선이 잘 안 보이네. 콜옵션의 추세가 뭐 대충 줄 거 봤을 때 이렇게 있다 치면 5월 4일날 개파락으로 한 번에 붕괴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5월 4일날부터 어떤 본격적인 한국장의 그 매도 세력이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뭐 이런 점들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선물은 밑에 지지선이 많다. 지지선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깰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 그리고 그 대신에 삼성전자는 밑에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뭐 지지선이 오늘도 뭐 사실 반등이 올라올 만한 자리에서 올라온 건데, 이 자리가 솔직히 그렇게 뭐 어떤 강력한 지지력이 있는 그런 자리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도 뭐 추세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주의해야 되고, 다 주의하자라는 거고, 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장중에 멘트 하나 남겨드렸죠. 리플에다가 보신 분들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코스닥이 아마 본격적으로 죽어야지 이 한국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장대봉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텐데요. 코스닥 사망선언을 언제 할 거냐라는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 기준으로 한 1043 정도 종가 1043에다 줄 거놨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선이 어디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서 저항받았던데 여기를 한 번에 넘어갔죠. 지금 이제 요 라인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아직도 이거 코스닥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라인이 종가상으로 붕괴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저는 오버슈팅으로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상승 중에 눌림 나온 거예요. 아직 오늘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오버슈팅이라고 말한 게 진짜 참 사실이었다면은 조만간 이 1043이라고 제가 줄 그어놓은 거 요 밑으로 종가상 안착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얼추 다 얘기했죠. 뭐 당연히 수급은 뭐 뻔합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개인이 샀고, 코스피 오늘도 개인이 6천억 샀고, 개인이 지금 완전 상방 마인드로 돌아서서 지난 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줄줄이 계속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받아주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간혹가다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개인이 인버스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지수가 안 빠진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솔직히 인버스나 레버리지 수급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좀 외국인과 기관이 단타 치는 것 같아요. 이런 ETF 가지고. 그래서 뭐 누적 포지션도 물론 뭐 영향을 미치긴 미치겠지만 이 어쨌든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 같은 이런 방향성 상품의 개인 누적 매수를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이 보시면은 빨간불 들어오면 무조건 개인은 팔아요. 개인은 1%라도 오르면 다 팔아버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 어떤 방향성 인버스들에 대한 수급을 가지고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중국도 뭐 오늘 뭐 살짝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별다른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조용해요. 오늘 조용해. 뭐 딱히 제가 뭐 이 색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슈가 나왔습니다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들 이제 이거 보고 계실 텐데, TVIX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언더슈팅이란 표현을 지금 최근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조금 자세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이 원래 여러분들 슈팅이라는 게 이제 무리하는 거죠. 무리.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흐름, 정상적인 차분한 흐름이 있을 거고, 정상적인 차분한 흐름을 벗어난 어떤 광기의 개입, 어떤 광기가 개입이 된다면 이 순간부터 이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슈팅이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슈팅이라는 게 특징이 보통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광기가 개입하는 거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광기, 그죠? 이거는 이제 이성에서 약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뭐 한국 코스피처럼 운 좋게 제가 얘기했던 한국 코스피처럼 운 좋게 어떻게 장대양봉 하나밖에 안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뭐 이렇게 자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어떤 광기가 이게 진짜 갈 때까지 가버리면은 오버슈팅이 예를 들어 한 3일 가까이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이 정도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까지도 오르는 경우가 있어. 지금 현재 그래서 TVIX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2거래일째 TVIX는 언더슈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갭 하락 출발을 해서 현재는 뭐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TVIX가 지난 이틀간이 언더슈팅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자꾸 3일째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대응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제가 이런 거 매매를 여러분들께 하라고 이렇게 권유해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단지 시장을 보는 지표로서 TVIX를 계속 읽어 드리는 건데, 어쨌든 오늘 밤도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상승 마감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최소 상승 마감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밤은 뭔가를 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밤은 뭔가 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다. 뭐 오늘 양봉이든 음봉이든 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오늘 나온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 뭔가를 매수할지 매도할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개파락 해가지고 일단 전일 저점을 다 박살내고 신저가를 써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글쎄요, 오늘 매매를 한다면 손절 기준을 제가 봤을 때 시초가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고 개겨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기다렸다 오늘은 그냥 이제 푹 주무시고요. 내일 밤에 조금 좀 부지런히 보셨다가
오늘 어떤 기준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오늘 종가라든가 뭐 오늘 시초가라든가 이걸 기준으로 뭐가 기준이 세워지면 그 다음 날 들어가셔가지고 베팅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틀간 언더슈팅 했기 때문에 아마 매를 좀 얻어맞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버슈팅이라는 게 좀 정상적인 내 힘보다 더 무리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내 힘보다 무리해서 힘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무리해서 힘을 끌어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헬스장에서 운동해서 오늘 좀 무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근육통이라는 벌을 받습니다. 근육통, 운동 내가 세게 하면은 근육통이 세게 오겠죠. 심지어 근육통이 세게 오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신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일단은 2거래일 동안 강하게 이 슈팅을 줘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이런 얘기 하기가 진짜 무서운 게, 저도 뭐 언더슈팅이라고 했는데 어제도 뭐 TVIX도 박살나고 이러니까 정말 어쨌든 요즘 말 한마디 하기가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거 직접 베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가슴 떨릴까 참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만,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지금은 차분하게 보셔야 됩니다. 막 그 저점 계속 쓴다고 양봉 나온다고 와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어떤 봉이 나오면 내일 뭔가를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리플들 보다 보니까 좀 괜찮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거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뭐냐면은 자, S&P 지수가 오버슈팅이 안 나왔다. 해외 선물이 오버슈팅이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하는데, 리플에는 내용 적어놨습니다만 말로 좀 풀자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S&P나 나스닥 이 선물 지수 자체는요, 이 보시면은 꼭대기에서도 그렇게 오버슈팅의 사인을 그렇게 명확하게 잘 안 줍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잘 안 줘요. 그냥 평상시 스무스하게 그냥 오르는 흐름 보여주다가 지나고 나니까 오버슈팅이었는데, 나스닥 보세요. 이게 나스닥 그 2월달 코로나 나기 직전인데 이 오버슈팅의 사인이라고는 솔직히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솔직히 해외 선물, 이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오버슈팅의 사인은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이 경험상 이거를 가지고 오버슈팅을, 일단 오버슈팅의 흐름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수를 가지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 TVIX죠. TVIX가 일종의 옵션 아닙니까? 옵션 가격은 그래도 어떤 슈팅이나 그 오늘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 컨텐츠를 좀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TVIX나 SVXY 같은 상품들이 얘네가 언제 슈팅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서, 얘네가 슈팅이 나온다면 당연히 S&P나 나스닥 메인 지수에도 슈팅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TVIX의 슈팅이 이틀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S&P나 나스닥이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오버슈팅이라고 명백하게 보여주는 이런 사인은 제가 봤을 때 나타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S&P나 나스닥이 꺾인다면 차분하고 스무스하게 꺾일 거라는 거죠. S&P나 나스닥이 한국 코스닥 꺾이는 것처럼 이렇게 팍 올랐다가 팍 꺾이는 게 아니고, S&P나 나스닥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꺾일 가능성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아마 시가총액이 워낙 크고 또 그리고 거래량도 많고 뭐 하루 23시간 가량 거래가 되니까 이러한 뾰족한 움직임을 잘 안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수에는 슈팅이 안 나온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S&P하고 나스닥 지수는 아직 오버슈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버슈팅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쪽 변동성 지수 쪽에 관련된 상품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뭐 누가 옳다 이런 건 없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S&P 지수가 오버슈팅이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변동성 지수 같은 상품은 보면은 거짓말을 잘 안 하거든요. 얘네들로 봤을 때는 S&P가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슈팅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 안전하게 그냥 지켜보시고요. 내일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오늘 별다른 뉴스도 없는데 일단 장 초반은 좀 약하네요.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어제 오르긴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 내용이 사실 되게 더러웠어요. 어제 쉽게 말해서 FANG만 올랐어요. FANG만 오르고,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뭐 회색이나 빨간색인데, finviz.com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finviz.com. 어제 같은 경우는 FANG하고 아마존까지만 파란불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이었거든요. 약간 좀 사기였던 거죠. 어제 오른 것도 솔직히 조금 사기였다. 대형주 몇 개만 가지고 지수만 쳐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웬일로 약세네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심증은 그래요. 심증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증거는 없는데, 심증은 한국장 슬슬슬 꺾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조만간 내려오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한국 주식이 생각보다 이게 전 세계 증시의 바로미터거든요. 되게 민감합니다, 한국 증시. 근데 한국 증시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멈추고 풋옵션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는 아마 미국도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남겨주십시오.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